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정점을 지나서 확산세가 한풀 꺾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한 달 정도는 상당한 확진자가 발생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격리 해제 후 두통과 기침, 피로 등 후유증에 오랫동안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신규 확진자 수 18만 명대가 나왔습니다. 이게 주말 효과인가요? 아니면 방역당국의 말처럼 감소세로 전환을 한 겁니까? 예, 물론 주말 효과가 있죠. 예, 최근에 와서는 이 동네 병의원이 특히 일요일 날은 다 휴진을 하기 때문에 진단검사 수가 많이 줄어들고 확진자 수도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18만 명대고요. 3월 1일 날 13만 8,993명 나온 이후로 10만 명대 처음이고 최근에는 계속 30만, 40만, 뭐 60만까지도 나온 상황이니까 굉장히 적게 느껴지기는 하죠. 이게 네. 일주일 평균으로 보면은 지난주 하루 평균이 34만 5,842명인데 그 이전 주에 38만 8천 명 정도였기 때문에 4만 2천 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평균을 보면은 추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감소 추세인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이것이 아마 다음 주가 되면은 30만 명대 이하로 내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문제는 위중증이 1,273명, 이거는 지금 역대 최다 숫자입니다. 또 이 지금 중환자실 병실 가동률도 70%인데 비해서 이 비수도권인 경우에는 훨씬 높아서요. 예. 지역적으로는 아마 이 중환자실 이송이 못 되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사망도 300명 가깝게 287명 나와서 결국은 확진자 수는 감소 추세이지만 이 시차를 두고서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만 방역당국이 정점이 지났어도 감소세가 완만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내놨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오미크론의 유행 양상이죠. 완만한 감소세로 아마 4월 중은 지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한 달을 거치면서 계속 완만하게 감소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4, 5만 명, 4월 말 정도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원인으로는 전파력이 강한 30% 정도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 BA2 점유율이 3월 셋째 주에는 41.4%였었는데요. 3월 넷째 주에는 56.3%로 이미 우세종이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지 몇 주 지나게 되면 이것이 지배종 90% 이상 넘어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점이 높아지면서 그 꼬리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좀 완만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방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위중증 환자 역대 최다고 사망자도 많이 나오는 여전히 불안한 상황인데 위중증과 사망자의 정점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나오는 위중증 환자 사망자는 우리가 하루 확진자가 한 20만 명, 30만 명 그 수준에서 나온 상황인데 그 이후에 정점이 거의 40만 명이 정점이었었고 그 이후에 또 35만 명 정도로 5만 명 줄어들긴 하지만 지금 나오는 숫자보다는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확실히 높고 좀 더 기간도 길게 갈 가능성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초기 치료를 잘 한다면은 라게브리오라든지 팍스로비드, 렘데시비르 같은 것들을 초기에 경증해서 위중증으로 가지 않게끔 대규모로 좀 집중적으로 조기 치료를 한다면은 이 위중증화를 좀 낮출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요. 앞으로는 좀 라게브리오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게 됐으니까 이것이 효과는 낮다 하지만 30% 이상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은 위중증화율을 낮출 가능성도 있어서 뭐 그렇게 위기 상황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사망자 수가 지금 많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있는 고령 확진자분들이 아예 음압병실에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사망하는 사례도 있다고 들어서요. 이런 대책은 좀 더 있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음압병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코호트 격리가 돼갖고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고 돌아가시는 분이 3명에 1번 정도가 지금 사망자의 3명 중에 1명 정도가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들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조치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 이분들은 와상 환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계속 간병인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또 중환자실의 특성상 그런 간병인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감염이 확산되는 것 자체를 막아야 되는데 일단 집단 발생이 된 이후에 중증으로 가게 되면은 제대로 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제대로 된 치료를 하는 집중 요양병원 뭐 그런 요양병원이 거점 요양병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마련돼 있기는 합니다만은 절대수의 병상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들의 치료가 좀 더 제대로 돼야만 사망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이번 주말인 다음 달 2일에 종료가 됩니다. 이번 주 안에 새로운 거리두기 조치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감소세에 진입했다라고 분석을 하셨잖아요. 그럼 대폭 완화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우선 완화될 수 있다는 그 원인으로서는 우리 인구의 지금 이 20%가 넘는 1,200만 명, 약 24%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1,200만 명이 이미 감염되었고 이번 주말까지 한다면 약 1,500만 명 가까이 감염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30% 이상 감염이 되는 것이고요. 또 이 통계의 숫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증, 무증상 또는 미확인 감염자들도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에 뭐 한 배 반 정도는 있다고 본다면은 결국은 우리 국민의 50% 이상이 감염된 상황인데다가 예방 접종률도 굉장히 높아서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3차 접종률이 63.6%거든요, 전 인구의. 그럼 자연 면역에 또 인공 면역, 백신에 의한 면역까지 합친다면은 거의 이 집단 면역에 가까운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중증 환자라든지 사망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부분은 집중해야 되겠지만 일단 방역을 완화한다 할지라도 실제 이 유행의 규모가 더 커진다든지 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것은 대부분 해제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제를 해도 거리두기 완화를 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입장이십니다. 그런데 국내외에서 더 강한 변이가 출현할 수 있다. 이런 경고도 나오고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연 면역의 확산을 막을 것이다. 이런 반론도 있어서요. 어느 쪽이 좀 더 맞습니까? 예, 물론 변이는 나오겠죠. 그것이 뭐 더 강하거나 더 전파력이 강할 수는 있겠습니다. 예. 하지만 이 호스트, 숙주하고 이 병원균하고의 관계는 사실은 어느 쪽이 더 강하냐의 문제도 있거든요. 우리 인류가 지금 이 오미크론이라는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인해서 많은 자연 면역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더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가 나온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또 다른 전 세계적인 유행이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야생형 바이러스, 실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이 인공 면역하고 다르게 바이러스에 있는 모든 단백질들에 대한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한 바이러스가 코로나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 몸에서 경증이라든지 무증상으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 새로 툭 튀어나오는 바이러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오미크론의 상황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바이러스가 나왔지만 뭐 다행히 독성이 그다지 강하지는 않아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감염은 되었지만 피해는 또 그 감염자 수만큼의 피해는 아니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 나오는 바이러스는 더 전파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지금의 오미크론보다는 훨씬 더 피해가 적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엔데믹 상황, 즉 풍토병으로 우리가 치료제도 있고 백신도 있고 또 관리가 가능한 즉 독감 정도의 치명률보다도 훨씬 더 낮은 정도의 치명률을 갖는 바이러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해서는 뭐 당분간은 크게 염려는 안 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말 주변에만 봐도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치료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최근에 집단 시설에 아무렇지 않게 가시고 나는 슈퍼 항체가 있으니까 괜찮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진짜 이 슈퍼 항체, 슈퍼 면역이라는 게 있는 겁니까, 교수님? 글쎄요, 말은 아주 편하게 슈퍼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과학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꽤 강한 면역력은 얻을 수가 있겠죠. 이 코로나에 일단 감염이 된 후에 생기는 면역은 자연 면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항체량은 적을지 몰라도 상당히 다양한 항체를 가지고 있고 세포 면역도 또 상당히 크게 장기간 갈 수가 있는 데다가 또 우리가 우리 몸에 직접 들어오는 호흡기에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바로 그 자리에서 사멸시킬 수 있는 IgA라는 즉 분비형 항체도 만들 수가 있어서 예. 감염 자체를 성립하지 못하게 하는 이 강한 면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학적으로 보면 하이브리드 면역이라고 하는 것인데 즉 인공 면역에 더해서 이와 같은 자연 면역이 생기게 된다면은 상당히 강한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또 이로 인해서 이렇게 두 번 항체 면역과 또 세포 면역, 거기다 예. 또 예방 접종에 의한 면역 이것들이 다 합쳐지면 예방 접종에 의한 면역은 사실 항체량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항체량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증상은 그다지 크지 않은 그런 뭐 우리 지금 말로 슈퍼 면역이라는 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인 면역 차이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 또 여러 가지 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분들은 사실은 이런 슈퍼 면역에서도 충분히 뚫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0% 그렇다고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변에 이제 걸리신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안 걸릴 수 있으면 걸리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좀 힘들기도 하고 후유증이 요즘은 또 롱 코비드라고 하는데 이게 뭐 기침, 피로도뿐 아니라 탈모도 생길 수 있고 가슴도 아프고 뭐 심각한 수준도 있다고 해서요. 후유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롱 코비드라고 그래서 계속 전 세계적으로 얘기가 됐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1,000만 명 이상이나 감염되는 상황에서는 우려될 수밖에 없죠. 뭐 알 수도 없는 많은 잔기침, 미열, 집중력 저하, 어지러움, 권태감, 흉통, 뭐 더구나 뭘 집중을 하지 못하고 근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심각할 수가 있죠. 네. 사실은 이런 병들에 의해서 그 치명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이것들에 의해서 생활에 지장은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혹시라도 심근염이라든지 또는 폐렴이 진행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흉통이라든지 호흡곤란 같은 것들이 좀 지속된다 그러면 이게 심장내과라든지 호흡기내과 같은데 이제 한번 가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진다면 가보실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예, 보통 한 2달, 3달 정도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좀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예. 예, 더 조심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롱 코비드, 이 후유증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진 부분들도 없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또 치료 방침도 확실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잘 치료를 할 수 있을지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발생하는 것들인지에 대한 연구가 분명히 필요한데요. 실제로 경증으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후유증은 오래 가는 사람들도 있어서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 걸리는 게 최선입니다. 걸리면 할 수 없겠지만 일부러 걸릴 필요는 절대로 없는 무서운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부터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 처방이 시작됐습니다. 이 팍스로비드 처방이 불가한 사람들에게 이 라게브리오가 처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팍스로비드 그동안 처방이 까다로워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12세 이상 처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40kg 예. 이상. 근데 병용 금기 약물이 너무 많아서 네. 실제로는 60대 이상들에서 주로 처방이 돼야 되는데 처방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예. 병용 금기 약물뿐만 아니라 간,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계신 분들도 또 복용을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라게브리오는 그런 부분은 없는데 네. 효과가 좀 떨어지고요. 임신에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임기의 여성인 경우에는 복용 후 4일간 피임을 하셔야 되고 남성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복용 후 적어도 3개월 이상 피임을 해야 되는 부분, 즉 임신했을 때 혹시 모를 기형아 출산의 위험이 작용 기전적으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고 18세 미만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복용을 할 수가 없는 금기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당장 치료제 수급이 중요하다 보니까 로열티를 내더라도 국내에서 팍스로비드 복제약을 생산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고 이 복제약 생산보다는 위탁 생산 방식이 더 효과적이다.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근데 그 말이 뭐 그렇게 다른 말인가요? 위탁 생산이란 말은 이 생산 공장을 우리나라에서 가지면서 그 생산 기술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공장에서 만들 수 있게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네. 또한 복제약을 만든다는 것은 로열티를 지불하고 기술까지도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현재 상황에서 보면 이 두 가지 다 현실성이 별로 없습니다. 네. 이 복제약 같은 경우를 만들 경우에는 로열티를 주고 기술을 사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일단 시운전을 하면서 이 약이 제대로 만들어지는지 다 하게 되면은 비용뿐만 아니라 로열티 비용뿐만 아니라 기간도 상당히 많이 걸리는 상황이고요. 이 공장 같은 경우도 이 공장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다는 것도 사실은 파이자 입장에서 보면 뭐 그렇게 선호할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여서 충분히 물량을 만든 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다 전 세계적으로 공급을 하고 그 이후에는 개발도상국가의 복제약도 만들고 공장들도 여러 군데 만들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현재로는 현실성은 없어 보입니다. 이미 계약된 물량이라도 좀 더 빨리 들어올 수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일 수가 있고요. 가능한 한 시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스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좀 받고 어떤 국가들과 미리 받고 나중에 우리가 계약한 부분을 다시 돌려주는 이런 방식들이 훨씬 더 빠를 수가 있지. 지금 한두 달 정도의 유효 기간 동안에 이런 다른 복제약이라든지 또는 우리 위탁 생산하는 것은 현실성은 없는 대안으로 보입니다. 수급을 빨리 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돼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신속항원 검사를 보건소에서도 하고 병의원에서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병의원에서 하시죠.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리고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중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건 선별진료소는 PCR 검사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일까요? 뭐 그렇기는 한데요. 실제로 병원에서는 5,000원, 5,500원 뭐 그렇게 진찰비가 드는 데 비해서 선별검사에서는 지금까지 무료였거든요. 그렇죠. 네. PCR인 경우에서는 60세 이상은 물론 다 무료입니다만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PCR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신속항원 검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을 사실 중지한다 그러면은 지금 이 음성 확인서를 위해서 뛰는 사람은 분명히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증상이 있거나 혹은 내가 의심스러워서 무료로 진단을 받기 위해서 선별검사소 가게 되면은 그것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결국은 병의원에 가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안으로서는 이 신속항원 검사 키트가 이게 한 6,000원 정도 하는데 예. 취약계층에는 어느 정도 무료로 좀 배포를 해서 이런 분들이 좀 자유롭게 진단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보완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그 6,000원, 자가검사 키트 6,000원으로 지금 통일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자가검사 키트 대란이라고 한때 불렸어서 한 명당 5개만 살 수 있고 온라인에서는 못 사게 했었는데 이 5개만 살 수 있는 거는 풀렸는데 아직 가격과 온라인 구매 금지는 그대로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바뀌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 바뀌어야죠. 6,000원 상당히 비쌉니다. 네. 뭐 개인에 따라서 6,000원이 큰 돈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6,000원이지만 뭐 2개를 사면 좀 더 싸게 되고 좀 더 다량으로 구매를 했을 때 특히 인터넷 구매를 했을 때 좀 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4월 말까지라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4월 말 이전에도 이 방침은 바뀌어서 인터넷으로 예. 대량 구매하면서 좀 더 싸게 뭐 반값까지는 아니더라도 3,4,000원 규모 정도에서 살 수 있는 이 조치가 바뀔 것으로는 예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